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중학교 2학년 1학기 이제 부등식, 1차 부등식에 지난 시간까지 탄탄 단원 다지기 끝났고 서술형 완성하기만 하면 끝. 하기 전에 그럼 교과서, 관찰, 해석, 적용 해가지고 왔지요. 우리 책에 있는 개념을 관찰, 해석, 적용했지.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 부등식에서 뭐가 중요했어? 부등식.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 외에는 그냥 1차 방정식이랑 완전 똑같이 풀면 된다 그랬잖아. 그쵸? 오케이.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1번. 1차 부등식 얘를요,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아이고야, 이게 무슨 말인지 난 도대체 모르겠네. 그러면요, 일단 얘가 1차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을 먼저 풀어보는 거야. 어떻게? x에 대한, 1차 부등식 여긴데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얘는 x에 대한 1차 부등식인 거야. 그치? 그러면 x가 문자고요. 나머지는 다 숫자란 말이지. 상수 a라 그랬으니까. 그치? 그러면 x는 x에 관계된 항은 다 좌변으로, 나머지 상수항은 다 우변으로. 그렇게 해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국엔 x에 대한 개수들이 정리가 되겠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개수로 나눠주면 x는 뭐보다 크던지 작던지 크거나 같던지 작거나 같던지 나오겠죠?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또 꼼꼼히 읽어보고 조건에 맞는 애들 찾으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해봅시다. 얘는요, x가 좌변에 원래 있었고 2x가 우변에 있었어. 이항하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아직 부등호는 안 바뀌어요. 우변에 마이너스 3a가 있었고 좌변에 마이너스 5가 이항하면 플러스 5로 바뀌겠지? 그럼 얘는요, 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부등호 아직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5가 되고 마이너스 1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x는요, 음수를 나눠줬으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요. 그럼 얘는 3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들을 잘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여기까지만 읽고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손 놓고 있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좀 수학에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랑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보고요. 얘 그냥 어떻게 풀면 되겠다 하고 머릿속에 계획이 딱 세워질 거야. 이 정도는. 그런데 그런 감각이 없는 친구들은요. 그러면 내가 일단 아는 것부터 해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거기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습관이 들면요. 한 번에 머릿속에 계획이 딱 생겨.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아는 거는 해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길을 찾아야 돼.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문제를 읽어봤더니요.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x가 어떻게 해야 자연수가 없을까? 자연수는 우리 1부터 세잖아. 1, 2, 3, 4 얘네들을 자연수라고 불러. 그치? 그러면요, 얘가 3a-5라는 아이가 1이랑 같으면 x는 1 이하이다 하면은 자연수가 1이 있네? 그럼 얘는 2라고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보다 크면 돼? 그러면 더 안 되겠지. 1은 무조건 들어가니까. 그럼 얘는요, 1보다 작기만 하면, 얘가 1보다 작기만 하면요, x는 1보다 작은 수 이하이다.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한 개도 없을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0.99999999999999999 여기서 딱 끝. 왜냐면 우리 나중에 2학년 되면 0.9가 계속 반복되는 애를 순환소수라고 부를 건데 이렇게 표시도 하는데 얘는 나중에 1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할 거거든. 그러니까 9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되고 언젠가 9가 멈춰. 언젠가 0.9999999 해가지고 9가 중간에 멈추는 유한소수면 얘는 1보다 작잖아. 그치? 얘가 만약에 0.999999999 이러면 걔보다 작은 x는 자연수는 없겠지. 그치? 그렇게 되니까 얘가요
1이 되면 안 되고 1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고. 오케이? 얘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고. 얘가요 1보다 작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지금 점까지 표시했어. 그치? 그래서 여기는 원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렸어야지.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1보다 작으면 돼. 1이 되는 순간 여기가 x가 1이 돼버리니까 1도 포함하니까 1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에 대해서 부등식을 풀면 a 값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러면 5를 이항하면요 플러스 5가 되니까 3a는 6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a는 3으로 나눠주면 2보다 작다 해서 답이 이렇게 나오겠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유제 1번. 1차 부등식 7-4x가요 x-a보다 크대.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똑같네. 또 x가 없어야 된대. a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럼 어떻게? 일단 부등식 나타내 보라고요. 마이너스 4x가 있었죠? x가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a가 있었고요. 7이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자, 선생님이 항상 부등식이나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좌변으로, 우변에 있는 애를 좌변으로 이항할 때 선생님의 원칙은 항상 원래 있었던 애들 먼저 써줄 거야. 그리고 이항해온 애들을 뒤에다 써줘.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이항할 때도요, 원래 있었던 애를 항상 먼저 써주고요, 이항한 애를 뒤에다 써줘. 계속 이렇게 내가 순서를 나만의 원칙을 딱 정해 놓잖아? 그러면 계산도 빨라지고요, 계산이 정확해져. 막 어떨 때는 넘어온 걸 앞에 쓰고 어떤 때는 원래 있던 걸 앞에 쓰고 하면 계속 엉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항상 딱 정해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5x가 될 거고요. 아직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 되겠지.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x는요 부등호가 음수니까 바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다 양수로 바뀔 거고 5분의 a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쵸? 그러면 이번에 얘는 여기가 등호가 없으니까 얘가 5분의 a 플러스 7이요 2라고 같아도 돼. 얘가 1이면요 x는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자연수의 조건, 자연수는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 1보다 작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요 1하고 같아도 되고요 1보다 작으면 되지. 1보다 큰 순간 2를 포함해버리니까 x가 2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땅 생각하면 이제 끝이야. 얘만 구하면 돼. 우리는 밑에 등호를 하나만 표시하죠. 이렇게. 같아도 되고 작으면 되지. 1보다 크게 되는 순간 x가 1이라는 애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크면 안 되고. 오케이? 그래서 항상 얘가 경계선에 있는 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만 잘 판단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이거 이제 양변에 5를 곱하면요 a 플러스 7은 5 이하가 될 거고 7로 빼주면 a는 마이너스 2 이하.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예제 2번. 어느 공원의 입장료는요 한 사람당 2,000원이래. 40명 이상의 단체의 경우에는 입장료의 20%를 할인해 준대. 40명 미만의 사람이 공원에 입장할 때 몇 명 이상부터 4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한지 구하세요 그랬어. 40명이 안 돼도 40명 단체 입장권을 살 수 있대.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지 말고 하나씩 끊어서 보자. 한 사람당 입장료가 2,000원이에요. 그치? 그런데 단체는 40명 이상의 단체는 20%를 할인해 준대. 2,000원인데 20%를 할인해 주면 얼마를 낸다는 걸까? 2,000원에 20%요. 2,000원에 20%. 이렇게 하면 할인된 금액이 나오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안 구할 거야. 어떻게? 20%가 할인됐으면요. 남은 입장권의 가격은 원래 100%의 80% 가격.
80%의 가격을 내고 들어간다는 소리. 그래서 100분의 80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씩 지우고요. 하나 또 지우면요. 8이 16. 그래서 그러면 40명이 넘어가면요. 한 사람당 1,600원씩 낸다는 소리. 여기까지 정리되죠? 오케이. 그러면 40명이 안 되는 애들이 입장을 한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40명 단체 입장권 사는 게 유리할까요? 그랬으니까 우리 40명이요 하고 1,600원씩 낼 거야. 몇 명이? 40명이. 그치? 근데 얘가 더 유리하다는 소리는 얘가 더 싸다는 소리. 얘가 더 저렴해요. 누구보다. 이제 원래 2,000원씩 낸 애들. 우리 원래 2,000원씩 내야 돼. 몇 명이니까? 모르겠네. 사람 수에다가 입장 금액, 입장권료, 입장료 곱하면 이 X명이 내야 되는 입장료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거보다 40명이라고 하고 1,600원씩 내는 게 더 유리해. 더 저렴하면 끝. 씩 다 세웠어. 이 X만 구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조심할 건 뭐? 만약에 얘가 자연수로 안 나오면 얘는 X가 지금 우리를 뭐를 X라고 놨어? 사람 수. 그러니까 자연수가 나오게 답을 구해야 돼. 알겠죠?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계산만 해봅시다. 이럴 때 얘네 곱한 다음에 나누기 하지 말고요. 한 번에 X가 여기 있고 2,000은 양수니까 부등호 안 변해요. 1,600 곱하기 40 나누기 2,000이니까 곱하기 역수.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2 그러면 얼마? 32명이 되겠지. 32명. 32명보다 많으면 32명이면 얘네들이 똑같은 금액을 낼 거니까 유리하지는 않아. 그냥 똑같으니까. 유리하려면 더 저렴해야 돼. 그러면 X는 몇 명? 33명부터는 그냥 우리 2,000원씩 33명이 한 사람당 가서 2,000원씩 내고 사는 것보다 저희 40명 왔어요. 40명 단체권 주세요. 해가지고 사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유제 2번. 어느 전시회 관람료가요. 한 사람당 4,500원이래요. 30명 이상 단체의 경우 30%를 할인해 준대요. 그럼 얼마라고? 30%면 원래 4,500원인데요. 이거에 30%를 할인했다는 소리는 원래가 100%였을 때의 70%의 가격으로 돈을 내고 산다는 거지. 오케이? 30%가 할인됐어요? 그러면 원래 가격의 70%의 금액을 낸다는 소리. 그렇게 요거 하나만 해놔도 이렇게 복잡한 거 안 쓰고 훨씬 쉽다고. 알겠죠? 그럼 얘도 약분하면 동그라미 2개씩 지우고요. 그럼 넌 얼마니? 7, 5, 35, 7, 4, 28 그러면 31이 되나요? 그럼 3,150원을 내는 거래. 30명 이상이면. 그럼 30명 미만의 학생들이 전시회를 관람할 때 몇 명 이상부터 30명 단체 관람권 사는 게 유리한지 똑같네. 자, 그러면 자, 보자. 3,150원 기억하고요. 30명 이상이지. 3,150원을 내요. 30명이. 얘가 더 유리하니까 더 저렴해져야 돼. 뭐보다? 원래 4,500원짜리를 몇 명이요? X명이요. 이렇게. 오케이? 이것보다 유리하면 되잖아. 얘가 더 비싸지면 이 금액을 내고 가겠다는 거지. 30명이 안 돼도. 알겠지요? 왜냐면 여기서 30명 단체권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X는요, 부동호 안 바뀌어 4,500은 양수니까 3,150 곱하기 30을요, 4,500으로 나눠 4,500분의 1을 곱해요.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 하나, 둘, 하나, 둘. 3으로 약분되네. 3으로 나누면 15. 너는요, 약분이 바로 되겠네. 5, 4, 5, 2, 여기 10. 15하고 2 곱하면 30. 그럼 15 남죠? 이렇게. 그럼 21명보다 많으면 돼. 21명이면 똑같은 금액.
21명이 4,500원씩 내면요. 30명이 3,150원 낸 거랑 금액이 똑같다고. 근데 걔보다 유리해져야 되니까 21명보다 많아야 돼. 그래서 22명 이상일 때 단체로 관람권 사는 게 훨씬 싸다. 알겠지요? 오케이. 항상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연습을 하면요. 활용 문제가 엄청 쉬워져. 그러니까 계속 습관 들이세요. 좋습니다. 다음. 연습해보자. 1번.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 뭐 부등식을 풀으라는 게 아니야. 식만 세우면 돼. 나타내세요. 그랬어. 어떤 수 x에서 10을 뺀 수는 x에서 10을 뺀 수는 x의 3배, x의 3배, 3x의 2를 더한 수보다 작지 않다는 말은 크거나 같다. 끝.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 끝. 식 세웠잖아. 이게 다야. 자, 한 개에 100g인 물건 X개를요. 그러면 100g X개면 100X의 무게가 나가겠지? 500g짜리 바구니에 담으면요. 바구니까지 합해서 요렇게 되겠지, 무게가? 전체 무게는 6kg 미만이다. 그랬어. 여기가 g인데요. 얘는 kg이네? 그럼 너를 g으로 바꾸면 되지. 6000g. 미만이다? 그럼 작다. 이렇게 하면 되지. 끝. 할 수 있겠죠? 말을 그대로 식으로. 다음. 1차 부등식 얘가 있는데요. 얘를 풀으래. 그런 다음에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세요. 그랬어. 오케이. 그럼 부등식은요, 어떻게? 방정식이랑 똑같이 푸는데요. 마지막에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줄 때 조심하라고. 이 개수가 음수일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분수의 형태가 있고요. 이게 소수의 형태가 있어. 그럼 얘네를 어떻게? 얘를 분수로 바꾸면 0.5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3하고요. 분모인 3하고 2하고 5.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지. 얼마겠어요? 30인가? 30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양변에 30을 곱해보자. 30을 곱하면 너는 약분돼서 10이죠? 그러면 5 곱하기 10이니까 50x 더하기 4 곱하기 10이니까 40은요. 30을 곱하면 15인가요? 15x 더하기 30을 곱하면 넌 6이 되니까 6이 1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다음. 이제 우리 그냥 부등식 풀기만 하면 돼. 15x하고 12x는 27x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27x. 50에서 27을 빼면 23x가 되겠죠? 부등호 안 바뀌어요. 40이 이항하면 여기 마이너스 6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0이면 마이너스 46이 되겠죠? 그러면 x는 23으로 나눌 건데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끝. 얘를 이제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만 하면 되네. 수직선을 그리고요. 마이너스 2를 땅 쓰고요. 얘보다 커요? 포함 안 돼요? 구멍 빵 뚫리고 크면 오른쪽.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하면 되지. 오케이. 끝. 3번. 두 1차 부등식 x 플러스 9가요. 4x-3 이하래요. 또 하나는 a에서요. x 플러스 4를 뺀 게요. 2x-9에다가 3배를 한 것보다 작거나 같대요. 얘의 해가 서로 같을 때 그랬어. 그러면 자, 여기는 x만 있으니까 부등식 풀 수 있겠죠? 여기는 a가 있으니까 부등식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 그러면 얘의 해를 가지고 여기랑 똑같이 맞추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얘를 먼저 해봅시다. x 플러스 9 이하래요. 4x-3 이하. 그러면 선생님은 x 앞에 양수로 되는 거 좋아하니까요. 이번에는 x를 우변으로 이항해볼게. 4x가 있었고요. 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x니까 3x로 될 거고요. 부등호 안 바뀌어요. 9가 있었고요. 마이너스 3이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되니까
9 더하기 3은 12가 되겠죠. 3으로 나눌 거예요.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요. 요렇게 되겠지. 아, 그럼 너가 요렇게 생겨야 되구나. 그럼 얘를 또 풀어봅시다. 먼저 좌변을 좀 더 정리를 하면요. a가 있었고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부등호 안 바뀌어요. 6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7이 되겠지. x 오른쪽에 썼으니까 얘도 오른쪽으로 옮겨보자. 그러면 6x가 원래 있었고 마이너스 x가 이항하면 플러스 x로 바뀌니까 7x가 될 거고요. 부등호 아직 안 바뀌어요. 여기는 a-4인데요. 마이너스 27이 이항하면 플러스 27. 마이너스 4 플러스 27이니까 a를 먼저 써주고 너네 둘이 계산을 하면 플러스 23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7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요, x는 7분의 a 플러스 23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얘의 해랑 얘의 해가 같다고 했으니까 너가요, 너랑 똑같으면 되겠지. 그러면 4하고요. 7분의 a 플러스 23이 같아요. 양변에 7을 곱해주면 28이요. a 플러스 23이랑 같아요. 23을 빼주면 5는요, a랑 같아요. 그래서 a는 5입니다. 끝.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희주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먼 길. 거리가 그러면 늘어났네. 더 먼 길이니까 시속 3km로 걸었대. 그랬더니 전체 걸린 시간 나왔네. 그러면 시간에 관한 문제로 풀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올라간 거리는 최대 몇 킬로미터? 그러면 올라간 거리를 우리 x로 놔볼까? 그러면요, 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요. 항상 이거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놓고 기억 안 나면 이렇게 계속 쓰면 돼. 그럼 저절로 외워지니까. 자, 그러면 올라간 거리를 x라고 놓을 거고요. 여기를 보고 시간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거야.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요. 처음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올라갈 때 시속, 이거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맨날 수직선처럼 그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올라갈 때 올라가서 내려왔지. 그러면 이렇게 할까? 여기서 올라간 거리를 x라고 하고요. 여기 산의 정상이야. 여기를 뭐라고 할까? 출발. 여기가 정상. 그 다음 여기 더 내려왔어. 그러면 뭐 등산, 정상, 여기 하산, 도착, 그냥 이렇게 쓰자, 도착. 그런데 우리 내려올 때는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멀었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xkm면요, 이 길이는 x보다 2km가 더 멀겠지. 오케이, 이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고. 그러면요, 이때 걸린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이때 항상 선생님이 단위 조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속력의 단위에 맞추자고. 그래야 계산이 쉬워지니까. 시간당 속력이니까 우리가 시간으로 계산하면 돼. 분이나 초가 아니라 시간. 그 다음에 거리가 킬로미터니까 거리의 단위도 킬로미터로 맞추면 돼요. 그러면 봤더니 얘네들도 다 킬로미터고요. 시속 킬로미터고 시간이 시간으로 나와 있으니까 단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어. 단위가 다 똑같아. 맞춰져 있어. 그러면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처음에 산 밑에서 출발해서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시속 2km예요.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 이게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요, 시속 3km니까 속력분의 거리는요, 얘보다 2km 더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요, 시간, 4시간을
넘지 않았어요? 작거나 같아요. 그래야 넘지 않지. 넘지 않았으면 같아도 되고 작아도 되고. 오케이? 끝. 이제 풀기만 하면 돼. 그러면요, 여기 분수의 꼴이니까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주면 너는 3x가 되겠죠? 너는 2배니까 2x가 될 거고요. 2배니까 플러스 4가 되고요. 6을 곱해주니까 너도 곱해야 돼. 24 이렇게. 그럼 여기는요, 5x가 되겠죠? 얘를 이항하면 빼기로 바뀌니까 20이 되겠죠? 그러면 x는 4 이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의 최대, 올라간 거리의 최대 4 이하니까 4km가 최대야. 얘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안 되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우리 막상 해보니까 별거 없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될 수 있어. 그때는요, 항상 내가 특히 속력, 시간, 거리에 관한 문제 나오면요,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놓고 자꾸 발상을 해보라고. 이걸 습관을 들여야 생각이 빨리 떠올라.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또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이제 우리 불등식 단원 끝났는데 항상 이 책의 좋은 점, 단원 끝날 때마다 개념 리뷰 나오죠. 요거 우리 친구들 꼭 해봐야 돼. 그리고 마인드맵, 이거 진짜 좋아. 내가 이번 단원에서 1차 부등식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쭉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